지금 현우님께서 작성하신 이력서 내용이 이 정도 이력서면 산초컷이에요. 기업 입장에선 이거 이력서 난사라고밖에 못 느껴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아무런 코딩 테스트 지식 없이 문제풀이만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발자 취업 RPG 2화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개발자 취업 RPG 1화로 현우님의 소개를 마쳤는데 오늘 해볼 것이 무엇이냐,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걸 더 준비하면 합격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우님을 샅샅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현우님이 모든 걸 다 까발려도 괜찮습니까? 네, 뭐 다 사실이니까. 현우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왜 좋은 결과가 없는지 위주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걸 기반으로 같이 한번 발전해 나가보시죠. 네. 서류 합격률이 보통 어떻게 되세요? 300장 넣어서 한 8군데 서류 합격했다고 하니까. 혹시 그러면 코딩 테스트는 보신 적 있으세요? 코딩 테스트는 2번 받고 2번 다 떨어졌죠. 그럼 네. 이따가 또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서류를 최대한 개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현우님의 서류를 보러 가볼까요? 지금 현우님께서 작성하신 이력서 내용이 이 정도 이력서면 산초컷이에요. 기업 입장에선 이거 이력서 난사라고밖에 못 느껴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난 거죠. 이걸 좀 저도, 개선해야 되니까. 네. 프로젝트 경험이랑 기술 스택은 잘 나열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 그 성과를 드러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옛날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의 작성이 되게 많았었어요. 내가 썼던 기술들을 보여주고 어떤 구현들을 해왔다. 제가 하나 이력서를 보여드리면 이런 이력서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썼어도 합격을 했었어요. 제 거랑 흡사하네요. 그쵸? 네. 별반 다를 게 없죠? 네. 그냥 어떤 거 개발했음, 뭐 알람 서버 리팩토링함, 뭐 REST API 개발함, 뭐 그 정도잖아요. 사실 영어로만 써놨을 뿐이지. 네. 이게 사실 옛날에 제 이력서입니다. 옛날에는 이것만 써도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아쉽게도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시기는 너무 잔인한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 개발 경력이 있으면은 데려와서 시켜보자 였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력들이나 경험들이 너무 쉽게 보편화되기도 했고, 네. 회사들의 눈 기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진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개발해왔던 것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중심으로 써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현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작성해온 이력 중에서 내가 문제 해결을 드러낼 수 있다, 혹은 구체적인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이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토큰 부분이랑 아니면 이제 S3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스케줄 관리 기능. 근데 이제 고객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상용화한 게 아니어서 문제를 겪은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현만 먼저 하자, 일단. 해당 서비스가 런칭이 되지 않고 끝났다고 하셨었죠? 다수의 고객 대상으로 접근했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트래픽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적당한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했었다. 네, 그렇죠. 이처럼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저는 이력서에 쓸만한 문제가 없는데요? 로 맞죠. 이루어지거든요. 네, 변명 같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신입분들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시니어들이 잘 짜놓은 구조를 가지고 개발하고, 네. 아예 주니어분들은 정해져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의 형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고 이대로만 개발하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딱히 문제 삼을 여지도 없고 문제가 발생할 곳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문제를 찾아야 되냐? 결국에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실 잘 세팅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개발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마주하거나 해결할 기회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신입한테 안 맡기고 시니어 개발자 맡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거나 가정에 따른 규모 확장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대충 상상되는 게 게시글 쓸 수 있어야 되고, 댓글 쓸 수 있어야 되고, 로그인할 수 있어야 되고, 좋아요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스펙들만 가지고 개발했을 때 정말 잘 동작할 거예요. 뭐 로그인 잘 되고 코멘트 입력되고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건 개발자로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확장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서비스가 만약에 대박이 난다,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대박이 나면 사용자 수가 늘어나겠죠. 트래픽이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부하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지연이 생길 수 있다. 그럼 더 그런 상황이다. 나아가서 커뮤니티 기능으로서 확장을 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은 없을까요?
사진을 올릴 수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영상, 쇼폼 같은 거 요즘 유튜브처럼 그러면 이제 처음에 기획했었던 단순한 CRUD 개발에서 네. 좀 더 나아간 요구사항들이 더 생겼죠. 네. 거기에서 만약에 더 복잡한 기능들이 추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많은 문제를 상상으로만 만들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가 아무리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네. 앞으로 이루어질 일, 앞으로 벌어질 일은 상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그렇죠. 네. 가정을 해서 시스템을 확장시키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일반 회사에선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아, 어떻게 보면 굳이 약간 문제 상황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는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현우님은 부트캠프를 하시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셨었잖아요. 그 프로젝트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티 서비스 구현이 목표였던 게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꺼내고 만들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가져가야 하는 신입 개발자의 포지션이 뭐냐면 네. 나 A, B, C 구현했어가 아니라 A 문제 만났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이만한 성과를 냈어, 해결을 했어. 혹은 B 문제 만났는데 요거에서 이렇게 해결했어 라는 문제 해결력이 드러나는 신입 이력서를 쓰는 게 목표예요. 고칠 게 너무 많은 것 그래요?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신입 백엔드 개발자한테 원하는 기술 스택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어마다 다르겠지만 자바라면은 당연히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서비스를 만들려면 DB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DB 접근 방법인 뭐 마이바티스, JPA 요즘엔 또 인프라적으로도 AWS도 알아야 되고 지인들 이력서를 보면은 뭐 서버 뭐 스케일아웃 방법이나 스케일업 방법 신입인데 막 엘라스티서치를 요구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신입이 아니라 그냥 중급 개발자들 약간 미들 이런 거 구하는 느낌? 최근에 면접에서는 CI/CD 다뤄봤는지 그거를 뭐 GitHub 액션인지 아니면 젠킨스로 했는지 도커 다뤄봤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인프라나 기술 스택 관련한 사항들보다도 저는 문제 해결이 이력서에선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입 개발자 이력서에 말씀하셨던 내용 다 써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했냐는 안 드러나거든요. 그럼 경쟁력이 안 보여요. 사실 CI/CD, GitHub 액션,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 따라 하면은 이해하지 않더라도 구현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돌아는 가죠. 심지어 부트캠프에서 한 4~5명 조 짜가지고 GitHub 액션 AWS CI 했어. 근데 사실 내 파트 아니야? 근데 그냥 써놔. 그래서 면접 때 질문하면은 제가 하지 않은 분야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것에 대한 원리나 원칙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에서 드러내야 되는 게 기술 스택을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는 그 기술 스택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걸로 문제 해결을 해왔는지를 드러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그맣게라도 제대로 알아서 활용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한 경험이 있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게 네. 나중에 얘는 하나를 배워도 10개를 써먹네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서 전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하면 내 이력서를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를 그 수치적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수월하잖아요. 워낙 많은 이력서 강의에서도 말하듯이 항상 수치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성능 개선, 두 번째로는 비용 절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자 경험 개선이에요. 대충 감 네. 오시죠? 성능 개선은 아무래도 뭐 속도, 반응 시간 같은 거고 비용 절감은 아무래도 이거는 좀 인프라 쪽으로인 것 같은데 AWS 비용 같은 거 줄이기 아니면은 개발 리소스 줄이는 거고 사용자 경험 개선은 로그인 로딩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론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버튼 위치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성능이나 비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에 무슨 값이었는데 어떻게 나아졌다라는 것을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문제 해결을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수치화를 해야 되고 네. 수치화를 해야 되기 위해서는 성능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네. 도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력서를 써야 되고 무슨 작업을 해야 될지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은 제가 다양한 카테고리들로 준비를 해놨어요. DB 인덱스나 트랜잭션,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코드 내에서의 최적화, 레디스 관련된 최적화 이런 다양한 섹션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성능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고 나머지의 문제 해결 과제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력서에 녹여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일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현우님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프로그래머스 그냥 들어가면 될까요? 네네. 한번 보여주시죠.
자바 백엔드 개발자여가지고 일단은 문제는 다 자바로 풀고 있고요. 추가로 백엔드면 SQL도 당연히 필수라고 해가지고 SQL도 같이 풀고 있는데 난이도는 지금 올린 상태인데 원래는 0에서 1만 풀었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좀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너무 문제가 다 낮은 난이도였어가지고 나이 출력, 두세, 나눗셈 이런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시간 복잡도의 개념은 알고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그리고 어떤 게 더 시간 복잡도가 짧게 나오는지 약간 그런 코딩 테스트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쭉 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레벨 2나 3 같은 문제들을 풀었을 때 네. 내가 못 풀었으면 정답을 보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 네네. 그럴 때는 왜 이게 효율적인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니요. 전혀 이해는 못하죠. 그냥 이 문제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된다는 까지는 이해하지만은 왜 이걸 선택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죠, 거의. 아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리즘을 푸실 때 네네. 시간 복잡도 혹은 뭐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 세 가지를 전혀 모른 채로 그냥 그쵸. 문제풀이를 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 예를 들면은 우선순위 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좀 논쟁이 많은 게 알고리즘은 양측이다 아니면 무지성 백준 문제풀이. 네. 무지성 문제풀이로 해결되는 게 호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걸 일부분 동의하는데 아무런 코딩 테스트 지식 없이 문제풀이만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저도 풀면서 이제 약간 쎄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네. 이거 분명 저번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데 모르겠네? 맞아요. 네. 밑빠진 독에 네.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왜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는가 혹은 왜 이 자료 구조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자신만의 흐름이나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이유를 서술할 수 없이 그냥 문제 풀고 이건 이때 이거 쓰는구나를 생각하다 보면 거의 만 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만 개의 사용법을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알고리즘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만 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한 20개 정도의 해결책만 알면은 풀 수 있는 건데 이건 현우님이 시간을 500배 이상으로 쓰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가장 빨리 가기 위해서 가장 먼 길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네. 그거 먼저 한 다음에 양치기를 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뭐 책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전공 교재나 뭐 이런 것들로 코딩 테스트 개념을 잡으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제가 만든 코텍 강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현우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요. 그걸 통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익히신 다음에 한번 코텍을 다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공해 주신다면 무조건 들어야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코테도 연습을 잘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현우님의 이력서부터 코딩 테스트 준비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신지를 샅샅이 파헤쳐 봤는데요. 현우님의 부족한 점 혹은 더 개선할 점을 오늘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우님은 앞으로 이력서를 멋들어지게 고칠 거고 또 코딩 테스트도 열심히 기초부터 시작해서 실력을 쌓아 나갈 예정입니다. 현우님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같이 이력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수치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개발자 취업 RPG 이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딩딩딩 코딩 콜